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9,600억 정도 약 1조 원 가까이 드는데 그 비용을 계산하려면 신탁보험이 좀 많은 부담이 주민들에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조사차 지난해부터 무림 아파트와 현대 빌라를 오가며 주민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 두 지역 주민들 먼저 설득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선행되어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문제를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건축계획은 너무 짧은 기일 내에 작성되어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어 양해드립니다. 아파트 배치는 남양을 중심으로 남동향, 남서향 이루도록 계획하고 요즘 선호하는 3배1, 다음 명령 보세요. 3배1, 4배1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넘어가시죠. 22페이지를 가죠. 사업에 이렇게 이제 사업을 따르는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주어지는 기대 효과는 크게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200%를 500%로 상향시키고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따른 도시 정비용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많은 자산 가치 상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 주민들에게 얼마나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지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비기표는 무림 아파트 단독으로 재건축을 할 때와 무림과 현대 그리고 단독하고 도림을 근생시설을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림 아파트 기준 현황을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 대지 면적이 7,640평방미터, 약 2,300평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는 110가구로 세대당 면적이 69.5평방미터, 21평입니다. 세대당 건축 면적은 74평방미터, 22.4평으로 지난해 9월 현재 자산가치는 약 8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림 아파트 단독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 상향이 가능하고 층수는 20층 내 되고 세대수는 약 220세대 정도 나오고 세대당 공급 면적은 약 78.2평방미터 되겠고 평원은 23.6평이 공급되겠고 이렇게 할 경우 아파트의 가치는 약 11억 정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빌라와 단독 같이 공동으로 개발 시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상향이 가능하고 층수는 45층 내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세대수는 약 1,100세대로 세대당 공급 면적은 약 110평방미터 33.6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규모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아파트의 가치는 16억 정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고 자료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 자료로 지난해 9월 사업지의 주변 시세를 조사 분석한 자료로서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 물가 변동, 자재의 사양, 건설사 선정,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변동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보고자료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도시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시에 해당되는 보고자료이며 만약 본 사업이 금년 말까지 해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업 시행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가 본 사업의 협력자로 선정될 경우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대여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속한 대관 업무를 통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분담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력자의 업무는 계약서부터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 시까지 모든 추진의 업무를 보고 돕고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사업성 분석을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 절감과 주민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서 중요한 인허가 업무를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청의 협조를 얻어 빠른 기간 내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조달과 대여를 화면과 같이 기술 분야 영역비 전액 12억 6,500만 원과 추진위원회 운영비 2억 6,500만 원을 총 15억 3천만 원을 회사에서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투입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을 인하여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투입된 비용을 매몰비로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절차하고 넘어가죠. 다음으로 하죠. 일정도 넘어가고 일정은 사업 추진 일정은 대략적으로 준비 단계에서 약 1년 정도 걸릴 거로 보고 인허가하는데 약 2년, 공사기간 3년, 그리고 조합 설립, 기타 등에서 약 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끝으로 회사 소개하고 제안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시 정비주식회사는 도시미추구 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여 2006년도 정비사업 전문 면허를 등록하여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회사입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시행과 건설 매니지먼트, 설계 디자인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야의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배한 전문가 회사로서 계약서부터 입주 시까지 모든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할 것이며 저희 회사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시정비는 그 어느 정비회사보다 실적과 자본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그룹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 보시는 것과 같이 영등포구 관내 여의도 인접 대방 신길 역세권 사업을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청의 사전 검토를 통과하여 입안 접수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청과 시청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저희 회사는 본 사업을 맡겨주신다면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장기 연쇄권 건립 사업 총 세대수 1,100세대 정도, 높이 45층, 건축 연면적 약 14만 8,900제곱미터, 약 평으로 다 약 4만 5천 평 되겠습니다. 사업을 영등포구청의
상징적인 주거단지로 계획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함으로써 높은 재산가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안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간 계획은 도시 속의 미니도시격인 주거, 교육, 문화, 운동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주거단지를 계획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 더불어 법적인 상업시설을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하며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하여 서울시청과 협조를 얻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혹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라도 이미 소금이라든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업 그때 봤을 때랑 다르겠지만 그 추가 분담금이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을 좀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페이지 23페이지를 열어보실래요? 그 아까 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 그 사업에 했을 경우에 용적률 500% 올리고 45층 11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10평방미터 36.6평을 다 공급할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없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뭐 큰 평수가 한다든가 그러면 분양가에서 다소 이제 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뭐 일반 분양이 뭐 80% 한다든가 75% 한다든가 85% 한다든가 그걸 분양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평균으로 대지가 21평이고 건축이 22.4평인데 약 34평을 분담금 없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아까 사장님께서 현대 빌라하고 아주 원활하게 할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의견 조율이 된 겁니까? 됐다기보다는 하여튼 그쪽에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얘기를 나눴어요.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여기 현장에 와서 양쪽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현장 파악하고 대화하면서 그 위에 상가나 단독주택들하고도 어느 정도 단독은 일부 있었는데 상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상가가 팔고 그걸 매매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파악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현실적으로 이 500%가 가능합니까? 용적률이? 예, 그거는 이제 서울시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500%를 딱 주지는 않고요. 보통은 450%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분석은 450%를 했어요. 그럼 이걸로 마치시고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 씨. 예, 정벽제 정원 CAC의 임종택이 들어가고요.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사마건축사사무소의 신동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저희 정원 CNC와 저희 사마건축은 서울시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정비 사업 이익 개통의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분석한 제안서를 오늘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과 질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동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 제안서입니다. 지금 총 9가지 테마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요건, 정비 사업 비교 및 사업 방식에 대한 제안, 서울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는 과연 무엇일까? 사업 요건 검토 및 절차, 용적률 체계 및 장점, 사업 계획안, 그 다음에 우리 역세권 시프트를 하기 위한 여러 회사의 협력과의 조직 체계, 그 다음에 사업 제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 소개를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요건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대림동 993-8번지 일원으로 전부 구역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제7층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장기 전세대 시프트 정비 사업을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다 아시겠지만 구역 면적은 약 한 18,000 정도 되고요. 무림 아파트가 7,600, 현대 그린빌라가 3,600, 그다음에 단독과 근생 업무실을 합치면 6,747. 그래서 우리 구역계는 18,00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안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비율은 무림 아파트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42%를 해당이 하고요. 현대 그린빌라는 20%, 그다음에 단독 그 외의 지역은 37%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저희가 현재 파악했을 때는 약 232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도와 그 다음에 노후 분량 현황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노후분을 100으로 봤을 때 86.7%의 노후 분량 건축 비율을 갖고 있고요. 구역 내는 45, 그다음에 노후 분량은 39, 그다음에 노후 건축 현황표를 보면은 약 13% 정도는 양호하고요. 분량률은 노후도는 86%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역세권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1차권 250m 반경의 법적은 사실은 현재 근거는 250m 반경인데 지금 현재 2024년 또는 서울시와 올해 연말에 또 이 역세권 사업을 계속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22년도부터 이제 정책적인 이유로 계속 한시적으로 늘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2024년, 2025년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역세권 사업은 법적으로는 250m 반경이지만 저희가 신안산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봤을 때는 350m까지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비사업 비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정비사업의 사업 방식은 크게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장기전세 시프트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챕터로 구분이 되고요. 재건축이라 하면 현재 단지 현황상 인접된 인동거리에 대한 설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300%로 250 또는 300% 확보를 못할 시에는 일반 분양 감소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분담금에 대한 분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 단독주택지에 대한 비율이 재건축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우리 현대 그린빌라 무림 아파트 단독주택을 봤을 때 그 20%를 초과하게 되면 사실 재건축 사업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 재건축 단지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비율이 37%이기 때문에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정규 지정이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컴팩트 시티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용적률, 층수, 디자인 등 여러 가지를 우리 주민 여러분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은 통상적으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에서 300% 사이,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는 500에서 700% 사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500%까지 한도를 최대한 찾을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사업이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역세권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땅 여건이나 여러 가지 등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을 경우 이 사업지에 그렇다고 사업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희망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등을 허용을 하고, 그 인센티브에 증가된 인센티브의 용적률에 대한 반을 공공으로 기여를 하면서 나머지 반은 우리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역세권 시프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두 가지의 역세권 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역세권 250m, 2차 역세권 500m. 저희 단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신안산선,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 단지, 여기서 저희 더블 역세권에 들어와 있고요. 현재 250m에는 반경이 벗어나 있으나 2024년도 한시적으로는 350m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저희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종 일반주택 7층 이하를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는 3종 일반 준주거,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이 이렇게 사업 대상지가 요건이 되어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은 밑에 보시겠지만 지구 단위 계획과 정비 계획, 이렇게 두 가지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역세권에 대한 부분의 변경에 대한 근거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해봤는데요. 우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이 350m까지 변경을 봤을 때는 일부 지역 빼놓고는 변경에 저희 사업체가 다 들어오고요. 반대로 저희 신안산선 대림사거리역에서 보면은 또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또 이 신안산선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예, 사업 요건 검토입니다. 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기 위해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지 면적이 우리 사업 구역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2만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계획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이 요건이 되고요. 노후도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이 60%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속 필지 150제곱미터 미만 필지를 40% 또는 점유이용 2층 이하 건물이 50%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건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또 제외가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우리 사업지가 해당이 되냐? 네 가지. 첫째, 대상지 3,000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 이하는 저희가 충족을 다 하고요. 왜냐면 18,000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획세수 100세대인데 저희는 현재 952세대 충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 점유이용, 10년 이내 건축물 비율 다 봤을 때 저희는 충족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과 정비계 두 가지 방식 중에 사업 절차입니다. 이런 사업 절차들은 현재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있지만 정비 계획은 사전 검토를 하고 정비 계획 위반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비 계획 요청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각종 인허가 심의 절차를 거치면 준공 인가를 받게 되는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 적용 체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저희 정원 CNC와 저희 산하건축이 제안드리는 시프트 방식은 지구단위 방식이 아닌 저희는 정비계획 방식을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유는
그 앞서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동의율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동의율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좀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가장 최소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 4만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2종 일반 7층 정비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용도는 2종 일반이지만 추후에 이제 시프트 사업학교 준축으로 저희는 종상향 2단계를 할 예정이고요. 기준 용도들은 190, 200 사이며 상한은 250. 그러면 250에서 500을 가는 그 125%는 장기 전세 및 공공기업 건축물로 내놔야 되고요. 나머지 125%는 우리 주민들께 분담금에 대한 해소를 위한 사업성 제한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랑 확인을 해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최대 용적률은 250%입니다. 250%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건축 현장, 재건축 방식보다 정비계획 방식으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여러분께 더 성공적인 정책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업 계획안입니다. 우선은 좀 도표가 조금 작아서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전체 연면적은 15만 8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500% 이하 499.99%를 저희는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952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1.65대 이상을 저희는 제한을 드립니다. 분양, 그 다음에 분양주, 저희가 역세권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분양 수입이 있지만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장기전세 이렇게 임대 부분이나 장기전세 부분 세 가지에 대한 임대를 제시를 하고 나머지의 세대수는 다 조합과 일반 분양으로 제한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제안한 건 지하 3층에 지상 49층까지 저희는 가능을 합니다. 49층은 가능하고 주차 대수는 1,588세대, 세대당 1.65대를 제한을 드리고 우선은 제가 우리 사업체를 분석을 처음에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그냥 단순하게 24평이요, 30평이요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정비 사업의 목적은 최대한 성공적으로 하면서 여러분께 분담금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게 그 가장 목적일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평형대를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무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살고 계신 평형대가 20평대에서 25평대 사이에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파트 연도수로 보면 요즘 같은 예전의 25평과 지금의 25평은 현저히 차이가 달라요. 왜냐? 지금 현재 25평은 벽체 외부 면적을 다 빼고 안복 치수에 대한 25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 벽체 면적이 중심에서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현재 20평에 살고 계신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금으로 보면은 18평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 25평에 살고 계신데 그냥 30평, 40평 하면 여러분께 분담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평형대는 34평이요, 최대 34평이요, 그 다음에 31평이요, 29에서 28평이요, 그 다음에 24평이요, 21평이요, 그 다음에 18평이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본인이 가져가신 재산, 분담금을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평형수에 최대한 근접하고 여러분께 성공적 사업을 드리고자 이렇게 6개의 평형대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전체 952세대 중에 조합과 일반 분양분은 563세대로 우선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한 임대는 60세대 정도를 저희가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전체 세대수의 그 정비 용적을 뺀 실질적인 64세대에서 15%를 제시를 하고, 시프트는 265세대, 그래서 도합 952세대. 그렇다면 우리 사업지 주민 토지존 소유자분께서 약 230 몇 세대 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분은 약 한 330개, 340개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 계획안입니다. 저희가 남측으로는 영림초등학교, 동측으로는 시흥대로 50m, 나머지 이면도로와 그 다음에 영도로 자이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단지에 이제 우리 뭐 앞서 이제 했던 우리 업체에서도 사업지를 이제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자의 모토는 성공적으로 가야 되고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상가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갈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제시를 하고 추후에 사업지에 대한 구역계 확장은 동의율에 따라서 그다음 그 상가 쪽과 대로변의 상가 쪽과 협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께 지금 현대 그림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 이렇게 구역계로만 저희가 했을 때도 952세대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는 총 9개의 동을 제시를 했고요. 이유는 그럼 동이 많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20년간 15년 16년간 서울시와 건축심의를 해보고 서울시와 도시심의 해봤을 때는 첫 번째 주변에 다 50층 했으면 저희 단지도 50층 갈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내 아파트에서 인해서 내 주변 단지가 피해를 보는 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이면도로 도로변에는 20층대 초반에 20층대 내외로 계획을 해서 뭐 아이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위화감이 좀 적게, 그러니까 도로변 쪽은 낮고 도로 중심으로 왔을 때는 점점 높아지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 좀 쾌적한 환경을 그다음에 우리 인접지도 뭐 예를 들자면 인접지도 채광이나 일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우리 사업지도 끌어가기 위해서 동수는 9개 동을 했지만 요 나머지 이 이면도로 이렇게 3개 동은 낮고 이 가운데 동은 49층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좀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우선은 저희가 1번 시흥대로변에서 1번 바라봤을 때 2번 영림초등학교 쪽에 바라봤을 때 3번, 4번 쪽에 바라봤을 때 간단히 그냥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1번 투시는 이렇게 보이고요. 2번은 이렇게 됩니다. 3번, 4번입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협력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 체계는 첫째, 우리 당연히 준비나 추후에 조합이든 준비가 있을 거고 이 준비를 중심으로 정비업체, 설계, 도시와 같이 하나의 섹터를 이루어서 우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셨지만 지금 건축 설계에 대한 그 설명회는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추후 이제 정비업체 쪽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저희 역세권 전기전자 시프트는 세대수만큼 많이 내놓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희도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거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도시 정비 계획형으로 해서 최대한 서울시와 협력을 하고 관할 영토보호청과 최대한 우리 입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동안 저희가 사마건축과 정원시행시의 노하우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필요가 있는 단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정벽 쪽 업체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업무가 진행된다면 저희는 이제 PM 용역비로 한 1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맡게 되면 용역 기간은 저희가 PM 기획 업체를 선정 계약하고 향후 추진이 승인까지 구역 지정이 나고 난 다음에 조합의 직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추진이 설립을 하게 된다면 9위까지만 PM 용역기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지원은 저희가 행정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제 시프트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부 작성, 동의서 양식 검토, 동의서 진구를 지원해주고 설명회 그리고 신청서 작성 등 제한 행정 업무를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정비구역 지원, 동의서 지원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주민 대표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서 진구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가 소식지 그리고 오늘 같은 설명회, 오늘 첫 번째 설명이지만 향후에 소유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도 저희가 이제 향후에 사전 검토는 50% 동의지만 정비구역 지정 60%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안 된다면 저희가 비용 대여를 통해서 전문 홍보용을 투입해서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안에 대한 검토 신청, 아까 전반적인 사전 검토랑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제반 도서를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정비계획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잘 협의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원 방법은 PM 업체의 계약을 통해서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 이제 정원신 씨랑 사마건축은 서울시 전문 업체로서 수많은 실적과 능력을 갖추는 업체입니다. 먼저 정원신 씨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본사는 저희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전에 중부사업소가 있고 광주에 호남사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설립은 2006년도가 설립을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고 직원 수는 저희가 현재 38명입니다. 보통 정비업체가 10명 내외예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정비업체 쪽에서 보면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10년 이상 경력자가 27명입니다. 과반수 이상 되시는 직원이 10년 이상 경력자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정비사업 재개발 쪽 사업은 담당자와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직결되는 게 정비업체입니다. 다른 데 일례를 보시면 담당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안건을 빠뜨리고 총회에서 자료를 빠뜨리고 잘못하고 이러면은 총회 끝나고 인허가 신청해서 다시 1년 뒤에 빠꾸 당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큰 회사, 직원이 많고 실적이 많고 경력이 많은 회사를 뽑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본금은 10억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0년도 최신 실적으로 보면 저희 조합 설립이 18건, 사업 시행 인가가 20건, 관리처분 인가가 16건, 그리고 시공자 선정이 43건입니다. 저희 삼성, 현대, GS텔이 큰 회사 다 뽑았고요. 작은 업체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업체를 뽑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중요한 게 준공 실적이 중요해요. 정비업체가 초반에 일만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준공 실적도 11건이 됩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입주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또 작은 세대만 한 게 아니라 1000세대 이상을 저희가 11건 했고 그다음에 강남권에 저희가 반포동, 잠원동 쪽에 중층 재건축은 어렵거든요. 층수가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동 배치나 조합원들 동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저희가 한강간에 또 있는 아파트를 많이 해서 동 배치에 대해서 조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업무를 저희가 잘 수행해서 14건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천안 역세권 10푸트 재개발했습니다. 이 방식이 여기 있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전세 10푸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7월 입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푸트 방식이 좀 흔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10푸트 방식에서 실적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사업시행과 분양신청 관리처분에 2주에 공사에 내년도 입주까지 분양도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분양을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 7월 입주고
그다음에 저희 강성 홍실 아파트 저희도 압구정 신반포 6차 방배동의 재건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재개발도 저희가 큰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로 시공사를 선정했고, 요거는 2,992세대, 그다음에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레안데 올해 말에 내년 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2,900세대. 그다음에 삼미 그린 맨션 강동구에 있는 거 레미안 솔베뉴, 여기도 2019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잠원대림, 우성, 뭐 신반포 12, 13차, 18차, 19차, 20차, 22차, 그래서 잠원동 쪽, 서초구에 실적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도 실적이 많은데 저희 영등포구 내에서는 유원재 1차 아파트 재건축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DLENC라고 예전에 대림산업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비업체에 대한 소개를 또 마치고 설계자가 회사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마 건축은 지금 현재 서초구 서초중앙역 지금 교대 6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교대 6번 출구에 있고 저희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설립 연도수는 2000년, 여기서 약 24년, 25년 정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기업은 정비 사업을 하는 혹은 이 시프트든 정비 사업을 하는 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겠죠. 그런 신뢰를 실력과 그 다음에 협상력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반포의 가장 대장주라고 하죠. 반포 1, 2, 4주고 세대수는 약 5,300세대 됩니다. 여기는 현대건설이 지금 시공사 선정되어 있고요. 이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사무설계, AA, 저희 사마건축이 3사 컨소시엄으로 지금 착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아까 보셨듯이 반포 1, 2, 4 주공 1단지, 방배 13구역, 방배 경남 서초 무지개 아파트 저희가 다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신반포 13차, 18, 24차, 길동, 신동아 1, 2차, 압구정 7차, 홍은동, 그 다음에 성남 삼성구역, 그 다음에 신길시 이문 4구역,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약 이제 세대수는 3,600세대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상계동, 여러 현장, 용답동, 중화동, 여러 현장들을 저희가 지금 다 완료를 하고 현재 착공과 시공사 선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외의 지역입니다. 성남 삼성구역, 그다음 대전 은행 1, 그다음에 장안, 그다음 수원 권성. 보시다시피 수많은 현장들을 통해서 저희 사마건축이 현재 많은 인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적들이 있고요. 실적들은 뭐 대부분 다 모든 업체들 갖고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시간상 빨리 다음 분도 설명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이계시 마지막까지 세계 업체가 마지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전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같이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